네, 김영환입니다. 데이비드 차를 능가하는 한 교단 총장님이 등장하셨는데요. 한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세 가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두 번째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려고 한다. 세 번째, 세계 선교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형 교단 총장, 한 교회 담임으로서 참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최삼경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담임에 관해서 비판하는 글을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그 담임과 한 권사님이 무인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증거를 가진 최삼경 목사님은 계속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륜 의혹이 있다면, 그리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했다면 교단을 위해서, 교회 정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최상경 목사님은 같은 교단 목회자를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교회 대형 교단 총장이라서 그런지, 돈을 받아서 그런지 최상경 목사님이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한 여성 성도와 무인 호텔 혹은 무인 모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담임 목회자도 이제 문제인데요. 그런 자를 현장에서 잡아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갑자기 입을 닫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 대형 교단 총장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 표가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후배 목회자들이 무인 호텔, 모텔에서 신방을 하는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회원 중에 이미 소식을 듣고 현장을 급습하려고 했었는데요. 3년 이미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부근의 무인 모텔에서 첫날은 목격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 날 그 담임과 어떤 여자 권사님이 나오는 것을 교회의 장로와 안수 집사가 다수가 목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담임 목회자의 멱살을 잡고요, 실랑이를 했고, 한 분은 또 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는데요. 다른 분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또 찍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에 여성의 얼굴이 상세히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 현장 목격자들이 담임 목회자로부터 모종의 각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회장 사임 등 여러 안건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한 교단 총장, 한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한 교회 담임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한 교단의 총장이 그런 신방, 그런 여성과의 스캔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교단이 이 사건을 어떻게 치리할지 우리는 봐야겠죠.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총장을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차는 학력 위조를 했죠. 거짓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책을 표절했죠. 내연녀와 불륜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해명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데이비드 차는 감성교회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죠. 그런데 그나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그 회개가 합당한 정직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이 했던 것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매매하는 업소에도 갔었다. 자기가 이 폴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같이 데리고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경찰이 좀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경찰이 좀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교단 총장 사건은 더 많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교단의 후배 목회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대형교회 목회자고 자기 교단의 총장인데 신방을 무인 모텔, 무인 호텔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통일과 관련되고 통일을 염원하는 땅인 경기도 파주시 북한 근처에 있는 우리가 늘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공간에서 어떤 여자 성도를 만나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어떤 상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상담을 한 건지 육체적인 상담을 한 건지 영적인 상담을 한 것인지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상담을 무인 모텔, 무인 호텔 이런 곳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도 아마 제 영상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느낄까요? 한 목회자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거룩을 얘기하고 성적인 정결을 이야기하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목회자가 한 교단의 총장의 설교가 정말 들어오고 은혜가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교단 총장이 무인 모텔에서 여성도를 신방하고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마치 데이비드 차가 내연녀와 키스는 했지만 입맞춤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과 같고 또 김호중이 술집에는 갔지만 술은 입에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 이런 말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무인 모텔에 가서 여자 성도를 신방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을 일인데 왜 무인 모텔에까지 가서 한번 경비를 내는데 주중에는 5만 원이고 주말에는 7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경비는 뭘로 지불을 했을까요? 교회의 헌금으로 지불을 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돈으로 했을까요? 이것도 좀 밝혀지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 헌금으로 만약에 이렇게 무인 호텔, 모텔을 결제를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법인카드, 교회 법인카드로 예를 들어서 결제를 했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그 현금의 출처가 어딘지 그것도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교단의 총장, 한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이렇게 신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방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 그리고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